여러분, 제 진료실에 무릎이 아프다며 허리가 쑤신다며 찾아오시는 어르신들이 하루에도 수십 분이십니다. 제가 그분들께 평소에 어떤 운동을 하십니까? 하고 여쭈어 보면 열의 9은 똑같이 대답하십니다. 박사님, 나는 다른 운동은 몰라도 걷기 하나는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때마다 제 가슴이 철렁 하고 무너져 내립니다. 그분들이 보약이라 굳게 믿고 행했던 그 성실한 걸음이 사실은 자신의 무릎 연골을 갈아엎애고 허리를 망가뜨리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의사로서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70세가 넘으면 걷기만 하는 운동은 더 이상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 몸을 망치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아니 걷지도 말란 말이냐 며 화가 나고 눈앞이 캄캄해지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 제가 다 압니다. 괜찮습니다. 오늘 제가 바로 그 오해를 풀어드리고 여러분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진짜 보약으로 만드는 지혜를 알려드릴 테니까요. 안녕하십니까. 40년간 오직 노년의 건강한 식생활과 운동법만을 연구해 온 의학 박사 오혜숙입니다. 올해 제 나이 73입니다. 100세 시대 젊음은 숫자가 아니라 건강입니다. 오늘 내 몸을 돌보는 이 지혜로운 선택의 순간 당신의 청춘은 찬란하게 다시 시작됩니다. 오늘 저는 왜 70세 이후 걷기만으로는 위험한지, 그리고 우리의 건강 수명을 10년, 20년 늘려줄 걷기보다 100배는 더 중요한 5가지 진짜 운동법을 아주 쉬운 비유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디 끝까지 함께 하시어 여러분의 소중한 걸음을 가장 지혜롭고 건강한 걸음으로 바꾸는 비법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왜 걷기 운동의 함정에 빠지게 되는지 그 이유부터 아셔야 합니다. 70세 이후 걷기만 하는 운동에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2가지의 무서운 함정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함정은 근감소증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평생 차곡차곡 모아온 건강 적금과 같습니다. 젊을 때 열심히 일해서 부어놓은 든든한 원금 덕분에 60세까지는 그 이자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70세가 넘으면 이자가 붙기는커녕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매년 원금이 무섭게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통장에서 돈이 사라지듯 내 허벅지와 팔의 근육이 눈에 띄게 사라지는 것, 이것이 바로 근감소증이라는 무서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걷기만 하는 것은 이 빠져나가는 원금은 애써 외면한 채 푼돈짜리 이자만 받으며 나는 아직 부자다, 나는 오늘도 운동했다고 위안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자 몇 푼으로는 계속해서 빠져나가는 원금을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근육은 어느 정도의 저항을 느껴야만 내가 아직 필요하구나 하고 정신을 차리는데 걷기만으로는 그 저항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2번째 더 무서운 함정이 나타납니다. 걷기만 하는 것은 단순히 내 적금 통장에 돈을 채워 넣지 못하는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내 통장에서 벌금까지 빼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관절의 문제입니다. 낙숫물이 대도를 뚫는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걷기 한 걸음 한 걸음이 우리 관절에 주는 충격은 이 낙숫물 한 방울과 같습니다. 한두 방울은 아무것도 아니지요. 하지만 그 한 방울이 수십 년간 매일 10,000번씩 내 무릎과 허리라는 똑같은 자리에 계속해서 떨어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결국 단단하던 대돌, 즉 우리 관절도 서서히 닳아 없어지고 구멍이 뚫리고 마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근육이라는 두꺼운 스펀지가 이 충격을 다 흡수해 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스펀지가 얇아져 낙숫물의 충격이 그대로 뼈와 연골에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걷기 운동을 열심히 하고 난 다음 날 유독 무릎이 시큰거리고 허리가 뻐근한 겁니다. 그게 바로 밤새 낙숫물에 파인 돌이 보내는 통증의 신호입니다. 결국 걷기만 하는 운동은 한쪽에서는 근육 적금의 원금이 계속 빠져나가고 다른 한쪽에서는 관절 마모라는 벌금까지 내야 하는 믿지는 장사나 다름없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섭게 빠져나가는 나의 건강 적금을 지키고 달아 없어지는 관절까지 보호하면서 오히려 장골을 늘려갈 수 있는 진짜 운동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5가지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진짜 운동 첫 번째, 근력 운동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적금의 원금을 채우는 유일한 방법이지요. 앞서 제가 우리 몸의 근육을 평생 차곡차곡 모아온 건강 적금에 비유해 드렸습니다. 젊을 때 열심히 일해서 부어놓은 원금 덕분에 60세까지는 그 이자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70세가 넘으면 이자가 붓기는커녕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매년 원금이 5%씩, 10%씩 무섭게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통장에서 돈이 사라지듯 내 허벅지와 팔의 근육이 눈에 띄게 사라지는 것, 이것이 바로 근감소증이라는 무서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걷기만 하는 것은 이 빠져나가는 원금은 애써 외면한 채 푼돈짜리 이자만 받으며 나는 아직 부자다, 나는 오늘도 운동했다고 착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자 몇 푼으로는 계속해서 빠져나가는 원금을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적금 통장에 새로운 원금을 다시 붓는 유일한 방법, 그것이 바로 근력 운동입니다. 물병을 들고 고무줄을 당기는 그 작은 저항 하나하나가 텅 비어가는 내 건강 적금 통장에 10만 원, 100만 원씩 다시 입금하는 것과 같은 아주 소중한 행위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74살의 이정수 아버님은 매일 공원을 1시간씩 걸으며 스스로 건강하다고 믿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명절에 찾아온 손주에게 주려고 창고에 있던 쌀자루를 들어 올리려다 허리를 삐끗하셨습니다. 젊었을 땐 번쩍 들던 무게인데도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허리에 무리가 온 겁니다. 아버님은 그때 처음으로 걷는 것과 힘을 쓰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셨다고 합니다.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할아버지로서 힘이 약해진 자신의 모습에 깊은 상실감을 느끼셨죠. 여러분, 이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아버님은 운동 방식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집에서 굴러다니는 고무밴드로 팔을 당기고 식탁을 짚고 팔굽혀펴기를 시작했으며 2리터짜리 물병을 들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시작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쌀자루를 다시 들 수 있게 된 것은 물론이고 몸 전체에 에너지가 넘치고 계단을 오를 때도 중심이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버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저는 근육을 되찾은 것이 아닙니다. 남자로서의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진짜 운동 두 번째, 바로 균형 운동입니다. 이것은 넘어지지 않는 기술이지요. 70세 이후 우리를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암이나 당뇨가 아닐 수 있습니다. 바로 낙상입니다. 낙상으로 고관절이라도 부러지는 날엔 평생을 누워 지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몸의 균형 감각은 자전거 타기와 같습니다. 한번 배우면 평생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10년, 20년간 자전거를 타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올라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비틀거리고 넘어집니다. 우리 몸의 균형 감각도 똑같습니다. 매일 의식적으로 사용하고 연습해주지 않으면 그 감각은 조용히 녹슬어 버립니다. 걷기만 하는 것은 자전거의 페달만 앞으로 밟는 것과 같습니다. 좌우로 넘어지지 않으려 핸들을 잡고 중심을 잡는 연습, 갑자기 멈추는 연습은 전혀 하지 않는 셈이지요. 그러니 길에 작은 돌멩이 하나에도 크게 휘청거리게 되는 겁니다. 서울 성북구에 사시는 76세 김영수 할머님은 하루도 빼놓지 않고 동네를 걸으셨지만 어느 날 횡단보도 앞에서 보도블록 턱에 발끝이 걸려 크게 넘어질 뻔하셨습니다. 다행히 옆에 있던 아들 팔을 붙잡아 큰 사고는 피했지만 그날 이후 할머님의 세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도 문턱을 지날 때도 자신감 대신 불안감이 먼저 앞서게 된 것입니다. 할머님은 세상이 온통 나를 넘어뜨리려는 함정처럼 느껴진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그날부터 할머님은 제 조언에 따라 집에서 간단한 균형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텔레비전 앞에서 싱크대 옆에 서서
한쪽 다리를 살짝 들어 10초간 버티는 연습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두 손 놓고 자전거 타는 훈련과 같습니다. 내 몸의 중심을 잡는 감각을 다시 깨우는 최고의 훈련이지요. 처음엔 3초도 버티기 힘들었지만 지금은 30초도 거뜬히 버티십니다. 할머님은 이제는 땅이 나를 단단히 받쳐준다는 믿음이 생겼다며 예전처럼 활기차게 외출하고 계십니다. 진짜 운동 세 번째, 바로 유연성 운동입니다. 녹슨 경첩에 기름칠하는 것과 같지요. 우리 몸의 수많은 관절들은 집안의 문을 여닫는 경첩과 같습니다. 어깨, 허리, 고관절, 무릎 모두 경첩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 걷기만 하는 것은 안방문만 계속해서 똑같은 각도로 여닫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주 쓰는 안방문 경첩은 헐거워져 닳아버려서 관절염이 오고, 쓰지 않는 화장실 문, 다락방 문 경첩은 뻑뻑하게 녹이 슬어 나중에는 삐걱 소리를 내며 아예 열리지 않게 됩니다. 아이고 목이야, 아이고 허리야 하는 소리는 바로 이 녹슨 경첩들이 지르는 비명소리입니다. 유연성 운동은 이 모든 경첩에 부드럽게 기름칠을 해주고 모든 방향으로 활짝 열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느 날 갑자기 문을 열 때 경첩이 부서지는 끔찍한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시는 78배 박현숙 어머님은 텃밭 가꾸는 것이 유일한 낙이셨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허리를 숙여 호미질을 하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졌습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는 것조차 뻣뻣하게 느껴지셨죠. 어머님은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는 것이 이렇게 서러운 일인 줄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아침에 일어나 침대에서 나오기 전 딱 5분만 누운 채로 무릎을 가슴으로 당겨주고 양옆으로 살살 비트는 동작을 시작하셨습니다. 굳어있던 허리 경첩에 아침마다 부드러운 기름칠을 해주신 겁니다. 불과 몇 주 만에 허리 통증이 눈에 띄게 줄었고 다시 텃밭에 나가 호미를 잡는 기쁨을 되찾으셨습니다. 진짜 운동 네 번째, 코어 운동입니다. 바로 우리 집에 대들보를 세우는 일입니다. 코어 근육은 우리 몸이라는 집배 대들보입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집 전체를 받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둥이지요. 많은 분들이 팔다리 근육만 신경 쓰십니다. 이것은 집의 대들보는 썩어가는데 벽지를 새로 바르고 예쁜 그림을 거는 것과 같습니다. 겉모습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언젠가는 폭삭 무너져 내릴 위험한 집입니다. 허리가 자꾸 굽고 배가 나오며 걸음걸이가 불안정해지고 기침만 해도 허리가 울리는 것은 바로 이 대들보가 썩고 있다라는 위험 신호입니다. 걷기 운동이 집의 창문을 닫고 벽지를 바르는 일이라면 코어 운동은 이 집의 대들보를 바로 세우고 시멘트를 덧발라 튼튼하게 만드는 작업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운동은 아니지만 내 인생이라는 집을 100년 동안 안전하게 지켜줄 가장 중요한 공사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75세 정인호 아버님은 어느 날 상점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등을 잔뜩 구부리고 배를 내밀고 걷는 스스로도 알아보지 못할 낯선 노인의 모습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님은 그날부터 의자에 앉아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배꼽을 등 쪽으로 당긴다는 느낌으로 10초간 힘을 주는 연습을 시작하셨습니다. 텔레비전을 보실 때도 소파 대신 식탁 의자에 앉아 이 자세를 유지하셨죠. 놀랍게도 단지 자세만 바꾸었을 뿐인데 고질병이던 허리 통증이 줄고 소화가 잘 되기 시작했으며 무엇보다 걸음걸이에 힘이 생겼다고 합니다. 진짜 운동 다섯 번째, 저충격 운동입니다. 관절을 아껴 쓰는 지혜이지요. 우리 무릎 연골은 자동차의 타이어와 같습니다. 평생 수십만 킬로를 달려왔으니 이제는 많이 달아있는 상태입니다. 이 낡은 타이어로 매일같이 딱딱하고 울퉁불퉁한 자갈밭을 계속해서 달리면 어떻게 될까요? 타이어는 더 빨리 닳아 없어지고 결국에는 펑크가 나고 맙니다. 우리가 아스팔트 도로 위를 오래 걸으면서 무릎에 물이 차고 연골이 찢어지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충격 운동은 이 낡은 타이어를 부드러운 고무 트랙이나 물속에서 달리게 해 더 오래도록 아껴 쓰는 지혜입니다. 빨리 가는 것보다 펑크, 나지 않고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부산에 사시는 77의 윤미자 어머님은 걷기 운동을 너무 사랑하셨지만 결국 무릎 통증으로 걷는 것조차 두려워지셨습니다. 운동을 못하게 되자 우울감까지 찾아왔죠. 저는 어머님께 걷기 대신 동네 복지관의 수중 운동 교실에 나가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수중 운동은 타이어가 물에 둥둥 떠서 땅에 거의 마찰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관절에 부담 없이 근력과 심폐지구력을 함께 기를 수 있는 최고의 운동이지요. 어머님은 물속에서 다시 움직일 수 있다는 기쁨에 잃어버렸던 웃음을 되찾으셨습니다. 지금은 수중 운동 교실에서 제일 가는 인기 스타가 되셨다고 합니다. 만약 수영이 어렵다면 안장에 체중을 싣는 실내 자전거도 아주 훌륭한 대안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이제 걷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리고 내 몸의 건강 적금을 지키기 위해 어떤 운동들이 필요한지를 뼈저리게 느끼셨을 겁니다. 박사님, 그런데 이 5가지 운동을 다 하려면 너무 복잡하고 기억하기도 어렵습니다. 몸이 아파서 혹은 날씨가 굳어서 밖에 나가기도 힘든 날은 또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네, 그 마음을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그 귀한 마음과 열정을 가지신 분들을 위해 제가 40년간의 노하우를 담아 이 모든 운동을 딱 의자 하나로 끝낼 수 있는 저만의 비법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이 의자 하나가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최고의 종합 헬스 기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첫째, 근력 운동입니다. 의자에 앉았다가 팔에 도움 없이 오직 엉덩이와 허벅지 힘으로만 하늘을 향해 천천히 일어서는 동작. 이것이 바로 넘어져도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최고의 하체 근력 운동입니다. 둘째, 균형 운동입니다. 의자 등바디를 한 손으로 가볍게 잡고 한쪽 다리를 들어 10초를 버텨보세요. 의자가 든든한 지지대가 되어주니 넘어질 걱정 없이 안전하게 내 몸의 중심을 잡는 감각을 깨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유연성 운동입니다. 의자에 깊숙이 앉아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상체를 빨래 짜듯이 천천히 왼쪽, 오른쪽으로 비틀어 보세요. 굳어있던 허리 경첩에 기름칠을 하는 가장 안전한 허리 스트레칭입니다. 또 발목을 공중에서 천천히 돌려주는 것만으로도 발을 헛디디는 것을 막아주는 발목 유연성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코어 운동입니다. 의자 끝에 살짝 걸터 앉아 등을 등바디에 대지 않고 허리를 꼿꼿이 세워보세요. 그리고 배꼽을 등 쪽으로 10초간 지그시 당겨주세요. 이것이 바로 TV를 보면서도 허리라는 우리 집 대들보를 튼튼하게 만드는 최고의 코어 운동입니다. 다섯 번째, 저충격 유산소 운동입니다. 무릎이 아파 걷기 힘드신가요? 괜찮습니다. 의자에 앉은 채로 마치 자전거를 타듯이 두 다리를 허공에서 천천히 굴려보세요. 관절에는 전혀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 다리 근육과 심장을 단련시키는 훌륭한 유산소 운동이 됩니다. 보셨습니까? 비싼 운동기구도 넓은 공원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댁에 있는 의자 하나면 이 모든 것이 충분합니다. 이제 운동할 곳이 없다, 시간이 없다는 핑계는 통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곁에 의자를 최고의 주치의자 헬스 트레이너로 만들어 보십시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토록 간절하게 때로는 마음 아픈 사례까지 들어가며 말씀드리는 이유는 부끄럽지만 저 역시 무지와 오만 때문에 아파봤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 역시 60대 시절 걷기 만능주의에 빠져 매일 만보계를 채우는 것을 금과 옥조처럼 여겼던 부끄러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무릎에서 삐걱 소리가 나며 신호를 보내와도 운동이 부족해서 그렇다, 이겨내야 한다며 제 몸을 다그쳤습니다. 의사라는 제 지식이 제 몸이 보내는 작은 비명소리보다 더 크다고 착각했던 오만함이었지요. 결국 무릎에 물이 차서 한동안 진료실을 절뚝이며 다녀야 했습니다. 환자분들은 제 다리를 걱정했지만 저는 제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의사인 나조차도 이렇게 어리석은 실수를 하는구나. 하물며 평생을 땀 흘려 살아오신 우리 어르신들은 그 수많은 건강 정보들 속에서 얼마나 외롭고 헷갈리실까. 그 뼈아픈 경험이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서서 이렇게 목이 터져라 외치는 진짜 이유입니다. 여러분, 운동은 숙제가 아닙니다. 숫자를 채우는 경주도 아닙니다. 노년의 운동은 내 소중한 몸과 매일 아침 나누는 안부 인사와 같습니다. 밤새 잘 잤니? 오늘은 어디가 불편하니? 얼마나 움직이고 싶니? 이렇게 다정하게 묻고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속삭임에 귀 기울이는 것, 그것이 바로 다시 청춘이 말하는 진짜 운동입니다. 내 몸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과 화해하고 친구가 되는 과정입니다. 오늘 이 긴 영상을 여기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제가 한 사람의 의사로서, 그리고 먼저 나이 들어본 인생의 선배로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그 귀한 시간과 따뜻한 신뢰가 없었다면 저의 40년 경험과 지식은 그저 낡은 책 속에 갇혀 있었을 겁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제 진심에 고개를 끄덕여 주시니 오히려 제가 여러분께 배우고 제가 더 큰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는 약속드립니다. 저희 다시 청춘 채널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이 더는 아프지 않도록, 더는 억울하지 않도록 가장 정직하고 가장 따뜻한 건강의 지혜를 들고 매주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약봉투에서 약 한 알이라도 덜어드리고 병원 가실 일 한 번이라도 막아드리는 것, 그것이 저희의 유일한 목표이자 가장 큰 보람입니다. 그러니 저희를 믿고 앞으로도 이 여정에 꼭 함께 해주십시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희망의 불씨를 지폈다면 댓글로 이렇게 다짐해 주십시오. 나도 오늘부터 내 몸과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용기 있는 선언이 비슷한 아픔을 가진 다른 분들에게는 나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아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여러분이 아끼는 부모님이나 친구분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공유 버튼을 눌러 보내주시는 것은 단순히 영상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의 한 걸음 한 걸음이 고통이 아닌 기쁨이기를 바랍니다. 라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마음의 기도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제작진에게는 밤샘의 피로를 잊게 하는 바카스와 같고, 저에게는 여러분의 건강을 향한 제 다짐을 더욱 굳건하게 만드는 약속과도 같습니다. 기억하십시오. 100세 시대 젊음은 숫자가 아니라 건강입니다. 오늘 내 몸을 돌보는 이 현명한 선택의 순간, 당신의 청춘은 눈부시게 다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100세 건강 걸음을 온 마음 다해 응원하는 의학 박사 오혜숙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